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진짜 반갑습니다. 아까 얘기드렸지만 뭐 이제 두 분 때문에 갑자기 씨름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거 사실 잘 알고 계시겠죠? 예, 뭐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막 그 어저께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그 나오셨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막 대포 카메라 저도 봤어요 그거. 객석에서 네네네 여성 팬분이 팬께서 대포 카메라로 이렇게 예. 찍으시고. 예, 또 직접 예, 직관하러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응원해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야, 두 분 다 진짜 무슨 저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해도 사실 솔직히 나 진짜 그 여기서, 생각했는데 여기서 연예인은 두 분이고 야, 야 정말 야 여기서 아니 연예인은 둘이 연예인이야.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그냥 메뚜기 같아요. 여기서 사이즈가 예. 아니 진짜 이게 저 그 우리 그 황찬섭 선수가 그 경기했던 모습이 갑자기 200만 뷰인가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작년 영상인데 그 갑자기 좀 그 작년 어떤 대회인데 그 영상이 갑자기 이제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그 학산배 대회 때인데 예예예. 제15회 학산배. 자, 이제 대학부 단체전 경기인데요. 경기학급 첫 번째 체급부터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회보다도 우리 뭐 선수들이 또 우리 대선배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고 예. 또 멋진 실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실험판을 키워가야 되고 버텼어요. 자 저기서 살아나는 황찬섭 선수 예. 자 우리 실험이 대학 실험 이런 패기가 아, 있죠. 그리고 배지기 밀어치기 황찬섭. 야, 이 황찬섭 선수가 한번 버텨낸 이후에 그게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댓글들이 되게 어떤 댓글들이? 뭐 이 좋은 거를 할아버지들만 보고 있었네. 봤어요. 저도 그 댓글 박정호 봤어요. 선수가 소개해 주니까 예. 또 어떤 댓글이 있었어요? 저 사빠가 되고 싶다 뭐 이러고 저 선바가 되고 싶어. 저 선수한테 모래판에 던져주고 싶다. 진짜 경기장에도 좀 예전보다 좀 관객분들이 좀 더 많으셨죠? 네네. 예. 아무래도 저희 그 이렇게 뜨기 전에는 좀 솔직히 빈 관중석에서 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땐 그냥 진짜 막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저희끼리 막 그랬는데 요즘에 한 추석 시합부터 되게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이제 팬분들이라고 이제 와서 선물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무슨 선물 받았어요? 전 티셔츠랑 뭐 먹을 거랑 뭐 이렇게 받았어요. 먹을 거 뭐 받았습니까? 시합 잘하라고 초콜릿이랑 커피랑 이거 좀 드세요. 그럼 뭐라고 좀 인사를 저희는 좀. 또 그런 게 처음이니까 되게 낯설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사진 찍어드리고 그 정도밖에. 뭐 경기 잘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잘할게요 이렇게 하죠. 잘할게요. 황찬섭 선수 어떻습니까? 좀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어때요? 저는 조금 예, 좀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그러면 한번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주시면서. 혹시 황찬섭 선수 아니에요? 아 예. 혹시 이거 초콜릿? 아 예, 고맙습니다. 뭐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 진짜요? 먼저. 황찬섭 선수. 아 제가 팬 서비스 좋습니다. 그래요. 가족분들은 요즘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나요? 주변 분들이나. 저희 와이프는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셨어요? 네, 올해 결혼했어요. 올해 언제? 2월 달에. 저기 그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네. 어쩐지. 안녕하세요. 나갔 경기장에도 꼭 오시겠어요? 요번에 왔는데 제가 잘하는 모습 못 보여줬죠. 정체전에. 네. 그래요? 이번에는 어떻게 정체전에서 좀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선 탈락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죠, 뭐. 경기라는. 시합은 뭐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우리 어땠습니까, 이번 정체전에 좀. 저도 좋습니다. 하필이면 둘 다. 예선 탈락하셨어요? 이거 모니터 하셨어요? 방송을 보셨어요? 방송으로요? 네. 동영상 찍은 거. 아 이번에 그 방송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것도 안 했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정체전이 아까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중계를 하더라도 몇 종목밖에 좀 안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게 선수분들도 이게 사실 경기를 못 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찍었어요. 못 보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좀 한번 경기 모습을 일단 한번 자, 보시죠. 자, 전국체전 우리 씨름 그렇습니다. 남자부 태백급 박정호 선수. 자 우리 박종 선수가 첫 예선전 참 정말 요즘 그 씨름의 인기가 좀 그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정체전에서 오랜만에 또 씨름 경기 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이제 부산 선수. 자 1차전입니다. 1차전 자 씨름. 분위기. 자 지금 그 양 선수 자 시작했습니다. 자 박종훈 이제 먼저 들리는데
자, 일단 최종경 선수가 첫 판을 따갑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뭐 굉장히 이 빠른 시간 안에 자, 두 번째 판이죠. 자, 갑니다. 자, 이번 판 꼭 이겨야 됩니다. 자, 이겼습니다. 자, 박정호 1대1. 청사빠 박정호 1대1을 만듭니다. 이 운동을 참 이게 많이 한 게 벌써 이게 나타나죠. 진짜 그 부상인가요? 눈에 모래가 들어. 모래가. 아니, 자기야. 그 누가 봐도 눈에 모래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예. 자, 3차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세 번째 판. 자, 이 경기 이겨야 8강에 올라갑니다. 자, 먼저 들었어요. 자, 들배지기 주특기죠. 자, 돌리나요? 자, 자, 그래 방어를 하는데 저때 못 돌렸어요. 자, 턱걸이.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청사파 박정호.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예, 우리 홍사빠 선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좀 아쉽네요. 좀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자, 다음은 우리 황찬섭 선수 경기 16강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이게 삿발 잡을 때는 몸을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삿바만 잡아도 느낌이 온다고 하던데요. 자, 삿바 싸움에서 상당히 모든 것들이 또 많이 좀 좌우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자, 이제 몸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어깨 싸움이라고 하죠. 이제 어깨 싸움을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쉽네요. 근데 손희찬 선수. 패심의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네. 저 진짜 아쉽네요. 이거 간발의 차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기면 4강 준결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갑니다. 먼저 두나요? 자, 돌배지기 주특기인데요. 자, 돌리나요? 되치기를 당합니다. 좀 아쉬웠네요. 예, 되치기를 당했어요. 예, 그냥 뭐 깔끔하게 졌습니다. 예. 근데 황찬섭 선수가 경기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딱 앉아서 웃으셨어요. 예. 이거 어떤 의미의 웃음이에요? 그냥 딱 웃음이 서운하네. 뭔가 아쉽고 서운하네. 아니 태백급이면 제일 네, 이제 80kg급. 80kg급. 네, 제일 낮은 급입니다. 우리 황찬섭 선수도 예, 저도 같은 체급. 태백. 그럼 두 분이서 그럼 경기 때 붙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찬섭이가 이제 1년 차라 가지고. 그렇군요. 이 씨름이 전국체전도 있지만 사실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이제 뭐 명절에 하는 이제 장사 대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경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죠. 설날, 단오, 추석 그리고 뭐 천하장사. 아니 사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아직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천하장사는 지금 된 적이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최고 성적 3위 아직 3위도. 그리고 우리 박정호 선수는 장사님이시죠. 장사님이시고. 네, 요번에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사님이시고 3위시구나. 그럼 그거 이제 가마도 타시고 하셨겠네요. 네, 탔어요. 그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모든 씨름 선수들의 그게 꿈인데 네, 저도 그거를 이뤘을 때 되게 눈물 많이 나고 그때 우리 아내분께서도 경쟁에 오셨었어요? 그 우승하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저 강원도까지. 아니 왜 현장에는 안 계셨어요? 저번에 한번 구경 왔는데 네. 제가 다쳤거든요. 직관하는데 바로 여기 근육 파열되는 바람에 네, 박정호 선수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8강에 첫 진입하였습니다. 3판 2선승제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완수 선수는 밑으로 중심 그렇군요. 낮춰요. 덩거리, 자, 덩거리, 그렇습니다. 배지기, 배지기 밀어치기. 배지기. 이완수.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합팀 가서 처음 TV에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첫 판에 다치는 바람에 전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막 했는데 2달 동안 운동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는 것 자체가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느껴지고요. 네, 그럼 그 순간 아버지도 보셨고요? 네, 아버지, 누나, 매형.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씨름을 시작한 뒤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합장에 다 오셨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세 번째 판 들었습니다. 세 번째 판 박정호 3대 0으로 의상군청의 박정호 선수가 드디어 장사 타이틀을 1호 팬이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일 항상 동영상 찍어주시고 그거를 CD에 다 구워가지고 지금 집에 다 남겨두시고 그래요. 그런 게 되게 버팀목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2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회복하셔서 건강 열심히 챙기는 모습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하는 게 되게 고맙고 앞으로 짭짱 오실 수 있을 만큼 오셔서 많이 제 경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두 분의 좀 그 이 주특기라고 할까요? 뭡니까 우리 박정섭 선수는? 저는 그냥 이제 상대방을 들어서 뭐 들배지기. 들배지기군요. 아, 역시 이게 씨름하면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들배지기 시원하죠. 우리 박정섭 선수는요? 저도 찬섭이랑 같이 들배지기를 이제 베이스로 하는데 이제 안다리도 하면서 안다리. 다리 기술을 좀 많이. 뭐 여러 가지 기술 용어를 좀 아시나요? 저도 뭐- 덕거리 정도 아십니까? 덕거리? 알죠. 예. 후려치기도 있지 않습니까? 후려치기. 후려치기. 후려치기 있죠. 후려치는 건 이거 자기야. 후려치는 거 이거 후려치는 건데. 죄송합니다. 뿌려치기. 그럼 살짝 뿌려치기. 뿌려치기 한번. 네네. 네, 해드릴게요. 예, 한번. 예. 한번 그러면. 네, 뿌려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치기가 이렇게. 저기 박정선 선수 여기 좀. 잠깐. 이게 바지가 좀 얇아가지고. 예, 일단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상대가 있는 이제 자꾸 이렇게 밀려고 하면 이게 참 이게 참 우와 저기 박정선 예 괜찮으세요? 진짜로 뿌려쳤어요. 누가 봐도 뿌려치는 거 같잖아. 바지가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 있잖아요. 네. 여기를 뿌려친 거예요. 예. 와. 야 이게 뿌려치기군요. 아니 그 뭐 경기 전에 뭐 이렇게 씨름하시기 전에 특별히 먹는 뭐 이런 보양식 같은 거나 혹시 뭐 음식이 좀 있습니까? 밥이 최고죠. 딴 거 뭐 좀 따로 드시는 거 없어요? 저는 저 마늘소 많이 먹습니다. 마늘소요? 네. 지금 약간 좀 지역이 또 마늘. 의성 마늘소요? 네. PPL. 예. 죄송한데 저희가 또 PPL은 의성 안 돼서 의성 마늘. 다른 걸 좀. 그냥 소고기로. 나 너무 웃긴다. 네. 지금 그쵸. 속해 있는. 아니 그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 같은 거 있습니까? 황찬섭 선수는? 그냥 뭐 좀 스타 플레이어 황찬섭. 뭐 스타 플레이어 황찬섭. 스타 플레이어 박정 선수는? 저는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박종우. 혹시 우리 남편분 이름 앞에 붙었으면 좋을 것 같은 수식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만기 선수랑 강호동 선수랑 그 그건 좀 당시에 레전드 짤이죠. 당돌한 후배 천하의 이만기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섰을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그 신경전. 실제로 경기에서 이제 그런 적이 혹시 그런 있어요? 적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걸요. 아니 후배 만나면 야 너 오랜만이다 하면 또 오늘 다치지 않게 하자라든가 뭐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서로? 야, 오늘- 다치지 않게 하자는. 야 뭐 물론 다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 야 오늘 좀 다치지 않게 슬슬하자. 경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좀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멘트가 좀 뭐, 나와야지. 야 너 오늘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야 너 근육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 없나? 안 하나? 혹시나 해서 안 하지. 자기야. 아니 그 우리 선수들의 씨름을 한번 저희가 좀 여기 온 김에 직접 한번 좀 두 분께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한번 좀 두 분. 이게 경기에서도 두 분이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그래요. 네네네. 예. 어우. 아니 근데 맞춰서 저희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혹시? 저희도 좀 벗어야 서로 야 이거 몸이 오늘 저희 오신다고 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신 겁니까? 뭘 신경을 써? 아니, 이게 뭐 어젯밤에- 하루 아침에 신경을 쓴다고 이 몸이 돼요. 아니 그리고 어젯밤에 좀 더 뭐 했다거나 아유. 그래요? 몸이 진짜 좋으시네. 이거 또 두 선수의 경기를 한번. 자, 양 선수. 네. 됐습니까? 자, 뒷무릎 세요. 자, 일어서. 와. 준비.
진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Everybody know that I'm a come and I'm a go.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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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짜신 거예요? 아니 이거 합을 짜신 거 아닌가? 야, 근데 근데 너무 멋있었어. 순식간에, 와, 나 진짜. 와, 너무 멋있었어. 야, 역시 이게 직관을 하는 이유가 있네요. 보시죠. 자, 뒷무릎 세요. 와, 근데 이게 기가 장난 아니야. 자, 준비. 자, 갑니다. 안 돼! 아우! 핫! 야. 자, 그러면 1대1 마지막 판. 예. 자, 우리 환호 한번 하시죠. 우리 객석에. 아니, 저기 여기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환호를 왜 해요, 자기가. 자, 한 번씩 이제 마지막 결승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씩 한번. 황찬섭 선수도. 네. 오케이. 헛다리. 자, 이렇게 해서 2대1 우리 박종 선수님. 진짜. 야, 근데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이게 몇 번의 기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 그걸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가요? 네. 운동할 선수한테 기술을 몇 개 썼냐고 지금. 제가 파이팅! 싫어. 야야야야야! 아유, 야! 자, 앵수 인사. 좀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와서 이제 앉아주세요. 일부러 늦게 앉으신 것 같은데. 약간 이게 기싸움이죠. 게임 매너가 안 좋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매너가 안 있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깝치지 마라. 아니, 무슨 소리야? 야, 깝치지 마. 네, 여기서 보자. 네, 맞아. 네, 여기서 보자고. 미안해요. 왜 배를 쳐봐요? 사파 줄 알았어. 배를 쳐봐요. 사파 줄 알았어. 네. And now the end is near. 고맙습니다. You kiss? 예스. 예스. 하나 뽑으면 되나요? 네. 체급. 체급. 좋습니다. 자, 체급. 복싱은 1947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이 됐는데요. 17세기 청나라 때 쓰인 문헌 촉직지에 따르면 이 곤충을 체급별로 나누어 복싱 대결을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곤충에게는 장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포상으로 과일을 줬다고 하는데요. 가을의 전령사라 불리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잠자리. 잠자리. 좀 센 거 뭐 있나? 그 복싱을 하려면은 예, 풍뎅이? 풍뎅이. 아닌데.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말해야 될 거라. 아, 사슴벌레. 사슴벌레. 자, 정답은요? 모르겠네.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아. 센 건가 얘들이? 아, 아쉽습니다. 귀뚜라미. 아쉽네. 아, 이게 참. 자, 우리 또 이번엔 박정우 선수가 스포츠. 스포츠 사상 최초. 스포츠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아, 다른 거 있어요? 선수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좋아하는 2017년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1위로 이것이 뽑혔습니다. 수분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이것은요, 갈증과 공복감을 해소시켜줘 운동선수들이 선호하는 간식인데요. 손가락이란 뜻의 아랍어에서 이름이 유래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양갱? 영양갱. 자, 갈증과 공복감을 해소시켜주고 수분과 탄수화물이 함량이 높은 영양갱. 자, 정답은 바나나입니다. 시합 때 이게- 먹는 건데. 아, 아깝습니다. 영양갱. 이걸 틀리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되어 있죠, 있습니다. 있죠. 또 자기백. 저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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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씨도 하나 뽑으시면. 자, 정우 씨. 아, 네, 제가. 뭡니까? 뭐야? 가을 나들이용 밀짚 모자입니다. 아, 이거 뭐. 야, 이거 뭐 나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앞을. 아니, 이걸 나들이를 어떻게 하라는 아,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있어요? 있어요. 세팅이. 이거 나들이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고 이거를 제쳐야 됩니다. 이렇게. 목도리도 막혀. 야, 목도리 도라뱀이라고 아, 지금. 너무 크다 이거. 자, 우리 저 박정 선수가 한번 좋은 거 하나, 전기 꽂는 거 이런 거. 아, 좋은 거 나왔습니까? 아, 지금 하나 나와야 돼요. 로봇 청소기 추가됩니다.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 살라 있었어요. 아, 그래? 시청자분들께 예. 또 앞으로 씨름 많이 사랑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고민이라면 고민인데 지금 되게 찬섭이 때문에 씨름이 되게 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식을까 봐. 식고 이제 묻힐까 봐 그게 좀 이게 또 뭐 확 달아올랐는데 이게 또 그냥 네. 확 꺼질까 봐. 계속 그걸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얼마 만에 찾아온 사실 또 그렇죠. 씨름에 기회라면 기회. 중요한 기회거든요. 요즘에 그 남자 씨름 선수들 위주로 되게 이게 이슈가 됐는데 씨름이 또 여자 맞아요. 여자 씨름도 보면은 되게 재밌으니까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우리 그 여자 장사 씨름 대회도 그 진짜 네, 경기 재밌어요. 박진감 넘치고 멋있게 하시거든요. 또 씨름의 새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사우나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전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분별 진료소를 찾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적된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수화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죠? 아, 이게 과거에는 수화, 손으로 하는 대화라고 해서 수화라고 했었는데 한국 수어 언어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수어로. 수어로 국어랑 동등한 언어로. 그래서 수어. 이제 수어로 바뀌었군요. 네. 그럼 그분들을 칭할 때는 이제 농인분들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헷갈리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청각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청력이 정말 안 좋으신데 수어를 제1로 언어로 쓰는 분들을 우리가 농인이라 그래요. 농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네, 수어를 쓰는 분들. 함께 브리핑에서 이제 그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정부 공공브리핑에서 하시는 분들은 6분. 그 일하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2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7개월 됐네요. 7개월 정도. 네. 아,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아까 6명이라고 했습니다. 아 6명? 그러면 저는 그 6분이 저는 혹시나 따로 뭐 또 우리 저 엄마 작가, 언주 작가가 가슴을 치네요. 아니 아이고, 아니 저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또 이게 답답하다는 뜻이죠. 이것도 답답하다. 수어에 이렇게 해서 답답하다.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 저 최근에도 여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 주자로 우리 그 통역사님을 지목을 하셨어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네.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게 직업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냥 좋은 일, 봉사하는 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해주심으로써 재난 브리핑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방역에 일조한다라는 걸 이제 다 알려주신 거죠. 재난 브리핑을 할 때 이미 어떤 브리핑 내용을 이제 알고 사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시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브리핑 시작 전까지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통역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네. 물론 지금은 주시는데 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했던 경우가 많고 저희는 사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당황을 많이 하긴 했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용어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수어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화항체 뭐 이런 거 나오면 중화항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네, 감염력이 없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그거 어렵구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네, 코로나 수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C 코로나 영문의 C고 이거는 돌기 모양. 이게 C.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네요, 같이. 네, 새 수어 모임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꼭 필요한 용어들은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새 수어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어를 수집해서 새로운 단어들은 새로운 수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농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농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권장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화 통역사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는 한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이 시작된 이후로 배출된 사람이 1,824명. 꽤 많이 그래도 계시네. 꽤 많이 계시네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렇죠. 네, 전국의 청각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39만 정도인데 1,823명이 좀 많이 적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농민분들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번호표 나눠주면 번호표를 부를 때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럼 한참 마냥 기다리다 가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어 통역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또 좀 많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의상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몸이 말 그대로 칠판이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가야 되고 손도 나와야 되고 몸짓도 잘 보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어둡게 해서 손이 잘 보이게. 이 손의 움직임과 이 손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얼굴이랑. 액세서리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반짝반짝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마스크도 일부러 못 쓰게 되고. 얼굴 표정이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제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제 행사장에 가서 가수분들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수화로 또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은 우리 뭐 만남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래퍼가 오셨대요. 근데 래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있다가 끊임없이 던나다 수화하시는 분도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야 이거 진짜로 저도 이거 검증된 얘기예요. 이거 예전에 김신영 이게 브리핑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말이 너무 빠르면은 이게 사실 진짜 좀 힘들죠. 말이 느리면 사실 좀 괜찮은데 빠른 분들이 더러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죠. 저희 통역사분의 한 분이 용기 있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말을 쓰면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지금 그걸 한번 또 어떤 분들이 또 찾으세요. 말이 빨랐다가 지금은 천천히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의 비교적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말 너무 빠르세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수어를 진짜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그냥 우연찮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동아리방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안착하게 됐거든요. 아, 이 동아리 수어 동아리를 동아리.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오. 수많은 동아리 중에 여기 이 수어 동아리가 좀 끌렸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아리방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신입생이니까 네.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근데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들 마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땐 술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좀 따뜻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동아리를 찾다 보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수고하세요. 신입생. 예, 하면은 뭐. 자, 보여줘. 실제로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불을 가운데다 깔고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와 목소리가 아는 사람처럼 따뜻하다. 들어와. 그래서 목소리가 따뜻하다. 네. 들어와. 그 동아리의 목적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어 공연을 많이 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동아리도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죠. 목표가 확실히 생기니까 내가 수어 노래 잘해야지, 잘해서 보여줘야지. 수어 노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수어가 전 세계 공통입니까? 궁금했어요. 언어라고 치면 영어, 일본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건 그냥 수어도. 한국서, 미국에 있는 건 미국서. 예를 들면 다르군요. 네. 사랑합니다는 다 알고 있는데 러브를 이렇게 해요. 가슴으로. 러브를. 네, 가슴으로. 가슴으로. 한국은 머리를 쓰다듬는 형식으로. 네, 이런 차이들이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차이가 이게 있어요. 사랑합니다. 네. 다 달라요. 아니 우리 나오신 김에 뭐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수화를 하나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예.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수어가 마주치지 않으면서 인사를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다른 걸 만들지 않아도 정식 수어는 잘 계셨습니까?라는 뜻이거든요. 잘 계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과 인사할 때는 공손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조금 친하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표정, 눈,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돼요. 이건 눈을 마주치면서. 농인분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인사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네. 아니 통역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수어가 혹시 있을까요? 좋다라는 표현. 좋다. 이게 좋다고. 코가 이만해진 거예요. 좋아. 좋아서. 이게 다 의미가.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농인분들은 이게 시각 언어다 보니까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요. 농인분들은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이거예요. 뭐죠? 이게 예전에 농인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머리가 좀 짧았을 때 여기 머리가 톡 튀어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너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권동호 얘기하는 그럼 제 이름은 어떻게? 이거. 잘하시는데. 맞아요? 입이 튀어나온. 이러면 이제 우리 조셉은 뭐라고 해요?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예.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머리가 밤톨 같아. 그래가지고 밤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얼굴이랑 위로. 이거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약간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좀 여러분 만나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저와 그리고 조셉이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2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중에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대단히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얼굴 표정. 그래요? 네. 그럼 조셉이 한번 인사를 해보시고 직접 통역사님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표정으로 상당히와 대단히를.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니 그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좀 있는데 네. 경찰 옆에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거 보신 적 있죠? 아, 네, 그 엉터리 수어로 통역하는 그 이 영상이 As you recall, on October 9th,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On October 11th, 2 days later, 32-year-old Monica Hoffa was murdered. 8 days later, on October 19th. 아 어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 외로 이 수어 통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불렀다, 그러니까 모셔왔다. 이제 그러고서는 신경을 사실 잘 쓰지 안 쓰게 않았던 거죠. 수어라는 것을 약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하면서 실시간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자막이 있는데 굳이 왜 수어를 또 하느냐. 자막이 있는데 수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 청인이라고 우린 표현하는데 청인분들께서 시선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달아주세요. 농인이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데 한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농인분들은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이 나오면 수어 통역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수어가 너무 작아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파란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쳐다보면 5분 이상을 못 봐요. 화면이 배경이 파랗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농인분들 그걸 한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재난 브리핑 때 이렇게 확 크게 화제가 되면서 농인분들이 제 수어를 보고 네 수어를 보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이 오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우리 네. 그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가볼까요? 조셉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큐카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또 질문을 할 때 너무 이걸 본다. 좀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어떤 기술이든 이식을 할 수 있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기술을? 제가 최근에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계량하는 거. 뭐 소금 몇 그램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딱 몇 그램이 나오는. 딱딱딱.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야. 네네네. 그 좀 안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안 봐. 봐도 돼요. 봐도 돼요? 예, 봐요. 예. 자 한번 계속해서 내 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 적.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어 통역을 하면 그분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역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서 많이 듣는 말이 좋은 일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외국어 통역사한테 정말 좋은 일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네. 이 농인분들한테 좀 조심하셔야 될 말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근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쓰는 말인데 이제 벙어리라는 말이랑 귀멍어리라는 말들은 그냥 의식 중에 뭐 속담에도 사실 있고 의식 중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혹은 동양인을 바라볼 때 어떤 비하하는 혹은 뭐 낮게 보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어떤 뭐 아나운서가 손흥민 선수 교체될 때 뭐 DVD 나간다. DVD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하는 그 네, 동양인들이 이제 표현이라고. 몰래 DVD 불법 복제해서 파는 이런 그런 표현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요? 호주에서도 BTS 분들을 비하했던 표현, 뭐 남미에서 눈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실.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막에 달린 우연치 않게 벙어리 된 가슴, 뭐 그런 것들이 달리는 순간부터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네네. 유키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은요 수다스럽게 말하거나 과장된 몸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식료품을 땅 속에 보관하던 시절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걸쳐놓은 나뭇가지를 이것이라 불렀는데요. 여기서 유래된 말로 오늘날 이것 떠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뭇가지를 늘어놓듯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스레? 너스레.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너스레. 정답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뭡니까? 수호루. 축하. 이거 좋다. 축하. 탑 클래스 액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무술 감독 우리 김선웅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뭐 신의 한 수, 뭐 아수라, 밀정. 부산행, 뭐 베테랑, 범죄도시, 미스터 선샤인 150편 정도 된다고. 예. 제가 아니 그 공윤 씨가 그 영화 부산행 때 그 잘생긴 무술 배우분 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나오신 선웅 씨. 예, 선웅 씨예요. 남자 배우분들 대역 제일 많이 하시는 되게 잘생긴 배우분. 아니 그 어떤 장면을 좀 대역을 하신 거예요?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차가 멈추고 나서 세 분이서 이제 선로 막 뛰어갈 때. 예, 그때 하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이제 좀비가 돼가지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예,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제가 늦었다. 대역할 때 좀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역하는 장면에서 액션이 잘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최대한 대역 티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뭐 살을 좀 찌운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말린다든지 그리고 뭐 동작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촬영할 때 옆에서 보면서 저 배우가 뛸 때는 어떻게 뛰나 뭐 걸을 때는 어떻게 걷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뭐 액션을 찍어요. 네네. 그러면은 외모가 전혀 다르니까 대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모라기보다는 아니 죄송해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느낌이 다르니까 뒤에서 찍었을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체격이 그러니까 이제 공윤 씨하고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왜냐면 비슷해 어깨 넓이하고 이게 딱. 근데 예를 들는데 만약에 유재석 씨의 대역을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지금 공유 대역을 갑자기 조셉이 해봐.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비슷하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뒷모습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살짝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갖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란 게 할리우드에 그 배우와 대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쌍둥이에요, 쌍둥이. 어디서 그런 분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야. 그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배우랑 피지컬을 그 맞추기 위해서 팔 둘레를 몇 인치로 맞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디테일하다. 야,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무술 감독이 하는 일은 뭐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흔히 생각하시기에 동작 그냥 만들어주고 뭐 배우들 대역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조금 그 영역이 좀 많이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제 일단 대본이 나오면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액션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단순히 그 씬의 내용만 가지고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작품 전체의 그런 어떤 스토리라든지 캐릭터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런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액션 설계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어디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예, 뭐 예. 그냥 합을 겨루느냐 아니면 뭐 단체 격투 씬이냐 뭐 이런. 무술 감독으로 통칭해서. 예. 무술 감독으로 통칭해서. 예. 저 사람 그렇게 했는데 연예인은 이쪽으로 있고. 네? 좀 무너지네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분께서 연기하고 형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네네. 여기 연예인은 이쪽에 감독님이 연예인이고. 근데 난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무술 감독님이시라고?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 감사합니다. 무술 감독님으로 봤을 때 정말 액션 잘하는 배우분들 한 분만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김남길 배우. 김남길 씨가 그렇게 잘하세요? 굉장합니다. 저보다 잘하실걸요, 아마 지금. 네, 진짜 잘하세요. 발차기를 되게 잘하세요. 어쩐지. 이시영 씨도 또 굉장히 또 잘한다고 소문이. 예, 이시영 배우 뭐 말할 것도 없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미. 네. 뭐 그 피지컬적으로 단련 되게 많이 하시고 평소에 운동 되게 좋아하셔갖고 뭐 액션 하는데도 그 수행 능력이 남다르다고 되게 잘하세요. 약간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셨습니까? 답답. 그거를. 근데 무도하셨을 때는 어땠었어요? 유재석 씨는 어땠어요? 솔직히. 뭐야 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무한도전 촬영할 당시에 저 기억이 나는 게 유재석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그게 실력적인 것만 뭐 봤을 때도 그렇고 임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액션 배우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년 차. 어떻게 액션 배우로 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어 했더라? 이런 생각들을 좀 되짚어 가다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막 7살, 8살 이럴 때 그 왜 테레비에서 테레비 좋은데요? 뭐 지금 익숙하고 좋은데 테레비. TV에서 이제 해주는 그 SF 드라마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 보는 그 프레시맨 뭐 막. 프레시맨.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진짜로 있는 그쵸, 줄 약간 뭐 알고. 히어로물을 보면서. 네. 저 뭐 계단에서 많이 뛰어내렸어요. 뒤에다가 보자기 달고. 저도. 뭐 우산 들고 뛰고 막 이랬어요. 우산 들고 뛰고. 딱 그게 딱 거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저걸 연기하는 사람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에서는 그 직업군을 따로 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슈트 액터라고 하거든요. 슈트를 입고 하는. 네네네. 그래서 하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스턴트맨이랑. 네. 그럼 서울 액션 스쿨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서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 슈트 액터의 꿈을 이룬 거죠. 일본에서 슈트 액터를 하고 그 경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역진출을 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근데 왜 그 계획을 실행을 안 하셨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제가 3년 안에 배우려고 했는데 3년 안에 절대 못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있다 보니까 3년 훌쩍 넘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생활이 너무 좋고 이 일이 너무 재밌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액션 스쿨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오디션 같은 걸 좀 보나요? 면접 봅니다, 저희. 어떤 면접? 춤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진짜? 그거를 사실 뭘 해봐라 하진 않는데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준비를 해오니까요. 아니 그 감독님 오디션 볼 때 뭐 했어요? 저는 그냥 발차기 몇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요?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제 앞에 지원자들은 막 뭐 연기했다가 발차기 했다가 막 울고 불고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색소폰 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색소폰을 불어요? 그 지금도 연락하는 형인데 붙었어요? 아예 붙었어요. 그냥 그냥 붙었어요? 근데 그냥 한 운동 한 달 하다가 힘들려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유튜버 하세요. 그래요? 네. 어떤 이름이 뭐예요, 그분?
형님 재밌으시네. 아, 웃기다. 액션 스쿨이요. 조각이 형. 네. 주로 어떤 콘텐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먹방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뭐 약간 인생 상담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 상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어릴 적부터 액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조셉이 의외로 또 무술을 좀 해가지고 그런 거 됩니다. 막 덤블링 이런 것도 막 해요. 돼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시. 저는 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아닙니다. 돼요. 조셉이 저는 돼요. 진짜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돼요. 저는 진짜 원핸드로 이렇게 도는 것도 되고. 바로 그냥 발차기 하고 누워서 덤블링. 돼. 그거 어려운 건데. 하죠. 네. 자, 허! 믿고 했어. 구궁 소리는 아닌데.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 조셉 일로 와요. 미끄럽네. 미안해요, 내가. 조셉 스타일만 구겼네. 일어나는 것보다 뒤에 구궁이 더 걱정되는데. 자, 허! 약간 맷돌 찌르는 소리. 뭔가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액션 스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진짜로 이제 거의 운동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운동부랑 똑같아요. 제 초반에는 이제 체력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그런 기술을 견디니까. 습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시에 오면은 준비 운동 하고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구보를 뛰거든요. 뭐 키로수로는 얼마 안 돼요, 사실 5km도 안 되는데 코스가 언덕이 살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바퀴 뛰고 오면은 이제 막 기진맥진. 기진맥진하고 땀 나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저희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작을 해요. 그건 뭐예요? 그 왕복 달리기, 점핑, 뭐 복근 운동 막 이런 것들을 한 50분 동안 쉴 새 없이 그거를 휘몰아치거든요. 듣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하는 분들 있죠? 토하는 건 뭐 많이 하죠. 토는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첫날 구보 뛰다가 회사로 안 들어가고 고기를 그냥 바로 진짜 너무 웃기다. 이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바로 앞에 그 해리만 가는 2,200번 버스 타고 해리 가는 2,200번. 네, 그게 이제 합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기초 체력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떤 걸 또 배웁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액션 훈련들, 주먹을 때리고 발차기를 하고 피하고 맞고 떨어지고 뭐 이런 낙법들이랑 거기 보면 막 액션 스쿨 위에 막 줄 매달아가지고 로프 액션도 하고 와이어 액션. 와이어 액션. 네. 카메라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또 기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장면도 안 맞지만 진짜 리얼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좀. 네.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어쨌든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파트너가 좀 잘하시니까 그래도. 첫 번째로 카메라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메인 캠이 어디죠? 메인 캠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주먹을 때릴 건데요. 이 주먹을 그냥 보시면 돼요. 보셔가지고 끝까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거를 살짝 과하게 세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털어주시면 이게 뭔가 맞는 털어주면.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안경 벗으시고. 자, 카메라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지금은 근데 살짝 이렇게 이거를 미리 이렇게 튼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사실 좀 참아야 되거든요. 참았다가 옆으로 지나갈 때. 근데 참는데 맞으면 어떡할까? 맞으면 안 때리겠죠. 설마. 안 때리죠. 그래요? 했을 때 동작이니까. 확실해요? 저는 주먹 여기로만 늘 겁니다. 여기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괜찮았어? 진짜. 진짜 만든 것 같았어요? 만든 것 같았어요. 자, 이제 한번 때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때리는 거를 주먹을 여기를 일자로 쭉 뻗으시면 돼요. 여기를. 저기를?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에서 봤을 때 제 얼굴을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넣어주셔야 돼요. 깊게 넣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팔만 뻗으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땠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땠어요? 네, 괜찮았나요? 별론데요? 여기서는 네. 이게 많이 맞아봤으니까 그런지 만져본 건 잘하는데 때리는 거는 때리는 게 약하죠? 약해요. 때려본 적이 없어. 액션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거 힘든 거 하는 애들, 불쌍한 애들, 돈 못 버는 애들. 드라마에선 본 장면인데 예전에 스턴트맨 역할로 나오는 단역 배우 두 분인데 여가방에서 라면을 먹어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시고 TV로 맞아 보고 네. 뭔지 모르겠지만 보는데 TV로 이제 자기가 그 다리에서 뛰어내린 스턴트 장면 나온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보더니 둘이서 좋아해요. 야, 잘 나왔다, 나 잘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머리를 다쳤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너무 희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편견 중에 하나가 실제로도 싸움을 좀 잘하십니까? 저요? 네. 저 태어나서 싸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드자비 하고 몇 번 하고 이거 말고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드자비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드자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드자비는 이 정도예요. 주먹 이렇게 주세요. 상대에게 실제로 상대에게 전혀 타격을 입히지 않고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는. 끝나고 나서 그냥 혼자 그냥 미안해. 같이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인데. 아니죠.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주먹이. 그래. 그러면은 이건 드자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드자비는 저희 정도. 우리 정도죠.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 이 정도.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프지. 위협적으로 보이는. 너의 급소를 나는 칠 수 있다. 이거 오지 말아라. 가장 까다로운 액션은 혹시 뭡니까? 니을자 들어가는 건 다 힘들어요. 어떤 거요? 말, 칼, 물, 불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진짜 다 그러네요. 저도 뭐 말 위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 봤고 사고가. 무릎 수술 한번 하고 발목 수술 한번 하고. 여기 왼쪽 발목에 지금 수술 자국이 여기 있어요. 너무 크게 있어요. 여기. 연습하다가 연습하다가 이제 그 트램폴린이라 그러죠. 밟고서 이제 공중에서 한 바퀴 딱 돌아갖고 착지를 하는데 제가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하는데 그 매트 두 개 사이로 발이 빠져가지고. 아우, 하필이면. 그냥 똑 부러져 버려갖고. 아우.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해도 사고가.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참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잘 안 했죠. 특히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모르게 이제 막 수술하고 잘 모르게 그냥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뭐 그랬었죠.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서 그만큼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게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한 번에 정말 좋은 장면을 얻어갖고 이게 누구나 만족할 만한 그런 게 됐다 그러면 최고죠. 진짜 좋아요. 그럼 정말 그 느낌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문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느끼고, 이 동작을 함으로써 이제 배우도 빛이 날 수도 있고 저에 대한 만족감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현장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 딱 이 약물고 딱 눈 부릅뜨고 딱 용기를 내서 잘 해냈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액션 배우로 일하시면서는 언제가 좀 가장 행복하신가요? 잘 끝났을 때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제가 대역했던 배우가 와서 덕분에 잘 나왔어,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는. 현장에서 그런 거 제일 좋을 것 같아. 하고 났는데 좋았어, 카트. 야. 네, 그 최고죠. 좋았어, 야. 모든 스태프들이 막 와. 좋지. 자, 공통점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주인공이 영화를 만든다면 제목은 어떻게? 내가 주인공인 영화. 내가 주인공인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박지성 선수 옛날에 그 별명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영웅, 뭐 약간 그런. 예. 근데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진짜 그러네. 뭐, 유키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프랑스어로 어둡다라는 뜻인데요. 1940년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범죄 영화 장르를 가리켜 프랑스 영화 비평가인 니노 프랑크가 이것이라고 부르면서 영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결말과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 누아르. 누아르. 만행을 맞춘 100만 원을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요? 누아르. 정답입니다. 자, 누아르.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해서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2002, 2006, 2010년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 모두 골을 넣는 기록을 세웠고요. 이후에 히딩크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아 PSV 에인트호번에서 첫 유럽 리그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아시아 최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출전, 한국인 최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사실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도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뛰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부담돼.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사실 그 박지성 선수는 이제 뭐 제가 런닝맨 할 때 이제 가끔 또 런닝맨에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뵙는 건 5년 만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방송에서 뵌 적은 없어서. 뭐 영상으로 두 분이 보셨죠?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제가 뭐 브랜드 행사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비키면서 퀴즈를 외쳤다고. 나이키즈 하면서 제가 문제를 좀 드려서.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잠깐만, 조셉.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손님 왔는데 지금.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상 갖다 놓고 지금 딴 데서 내가 그때 그 스포츠 브랜드가 유사 영업을 해.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스포츠 브랜드 대표님이 뭐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 테이블이 있었고 본의 아니고 초대 손님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러다 뭐 테이블 조셉 테이블 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이제 시즌 시작했잖아요. 그 경기장 보니까 관중분들이 다 그냥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마스크는 이제 자율에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없고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없군요. 코로나가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간 상황을 지금. 저는 느낌표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너무 그래서 가본 지도 오래됐고 그때 제대로 마음껏 영국을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가보고 싶어. 진짜 그 영국 가서 그 한번 경기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장도 한번 가보고. 우리 박지성 선수 있으니까 그 경기장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됩니까 그런 거? 오시면 뭐 토트넘 경기 한번 보러 가시죠.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로망이에요, 그죠? 손흥민 선수 저 토트넘 한번. 1대1을 쳐야 되는데요. 자, 접어놓고 손흥민 슈팅! 손흥민! 시즌 첫 골입니다.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활약을 하고 있고 뭐 또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전에 맞아요. 네.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예. 아 진짜 이게 참 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때는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2002년.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2002년은 정말 이게 막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시기예요. 내 생에 그런 적이 없어. 눈만 뜨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죠. 웃음이 나왔던. 그 기간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2002년이.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예.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그럼 그 전에도 붉은 악마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좀 붉은 악마라는 그 호칭은 이제 그 우리 박종환 감독님께서 1983년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가 빨간 유니폼 아래 상하위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 붉은 악마 라는 명칭이 붙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사실 박지성 선수가 2002년을 좀 그 월드컵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죠. 요거죠. 이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거?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내가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내 순간이다. 내 시간이다.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야, 그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챔피언. 일어나라. 너와 나. 너와 나.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요걸로 PSV 간다.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PSV.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머니가 됐죠. 지금 명장면이죠. 요대로 PSV로 안고 가셨죠. 이대로 함께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을 하면서 박지성 선수를 안고 히딩크 감독님이 그대로 PSV에 이것도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그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인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이제 이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뭐 원래의 이 세레머니의 의도는 좀 건방진 세레머니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세레머니가 그게 또 있었군요. 계속 이곳 높게 비가 왔습니다. 박지성 들어갑니다. 슛! 박지성!
역시 박성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아니 그럼 그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야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겁니까? 못 한다고. 아, 못 한다고요? 네, 못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원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팬. 와 근데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히딩크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이. 막다른 길에 몰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을 차단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 야 이거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송송송송 송송바레 송송송 요거죠. 미성바레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이거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맨유의 퍼거슨 감독님이 PSV 에인트호벤과 그 올림픽 리옹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상대 팀의 에시엔 선수를 보러 경기장 왔다가 박지성 선수의 경기 플레이를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박지성 선수한테 러브콜을 보냈대요. 네네. 뭐 감독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퍼거슨 감독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이제 온다고 하면 좀 약간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조세 갑자기 지성박이 갑자기 염색하면 이상하지. 나온 씨는 뭐 일부러 그 앞에서 이렇게 팔벌려 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박주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한다는 소식에 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선수가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퍼거슨 감독님, 아유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떨려. 아니 뭐 지성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Let's go together. 당시에 이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반 니스텔로이 뭐야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신기했죠 처음에. 공식 경기에 첫 출전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가슴 너무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뛰어본 경기장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에 속하고 또 이게 홈이고 또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랑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맨유 베네핏.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얘기해 주실 예, 수 있나요? 그냥 어떤 유언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50% 뭐 DC. 폴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저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꿀 다니시는 저 직원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넌 성적만 내.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어, 공짜가. 선수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루니 선수가 요즘도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아,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아, 루니 선수가 네, 자기가? 루니 아.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예.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 그냥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얘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거 데려다 좀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예.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네. 다 똑같네요, 우리랑. 다 똑같다. 네. 아,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아, 에브라도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아,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이,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굿바이.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eah, you say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Easy.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야,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퍼거슨 감독님에 대해 많은 거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박지성 선수를 팀으로 또 이끌어 주셨고 저랑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퍼거슨 감독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좀 있습니다.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하시죠. 뭐 에브라도 그렇고 뭐 영상 편지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네, 퍼거슨 감독님께 그래도 감독님은 나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냥 퍼거슨 감독님,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또 맨유에 입단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주시고 길러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이런 그 마음을 저희 감사함을 꼭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땡큐. 땡큐 so much. 영상 갖고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퍼거슨 감독 좀 보여주세요.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페이머스를 꼭 붙여주세요. 네,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So 페이머스라고 좀 해주세요. 혹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히딩크 감독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덜란드에 계시죠. 그래서 저도 연락은 드리는데. 드리는구나. 네. 한 번 뵌 적 있어요. 한 번 우연히. 어디서요? 무슨 뭐 이제 축구 관련 행사장에 갔었는데 예전에.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난 진짜 저는. 아니 조셉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함께 사진을 찍었던.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한테 한번 메시지 한번. 어디 나 보지 말고. 나 보지 말고. long time no see. Remember me? 오케이. I remember you. 네, 너무나도 그날 사진 감사했고 Thank you for 네덜란드 아인토벤. 굿나잇.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두 분을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은 경기장을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박지성 분이시니까. 선수. 그래서 그 별명이 두 개의 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할 수가 실제로 없는 처음에는 이게 별명인 줄 모르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심장이 진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박지성 선수를 보고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CT 찍으면 몇 개로 나오는지가 실제 질문입니다. 유키스? 유키스 몇 개일까요? 진짜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이 나와요. 조금 좀 큽니까? 폐 사이즈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That's what I lost the final against Barcelona in Wembley. I should have changed at half time and put Ji-sung Park and Messi. That was a mistake. If I had played Ji-sung Park against Messi, I think we'd have beaten him. 박호선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Ji-sung Park. 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날 때 퍼거슨 감독님께서 이제 아쉬움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좀 그 편지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성에게 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내 충성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구단에서의 행운을 빌어주며 널 보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일찌감치 내게 보내지 못했던 걸 부디 용서해라. 난 내 무릎 수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건강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싶었다. 물론 이런 말도 내게는 부당했을 테고 아마 그 결정이 달갑지 않았을 거다. 특히 내 손자는 가장 좋아했던 선수인 널 다른 팀으로 보낸 이후로 아직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걸리지만 너를 보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성아, 난 언제까지나 너를 내 선수 중 하나로 여길 것이고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날 찾아와라. 마지막으로 너와 내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고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 감독님의 편지를 받고 좀 어떠셨어요? 그 손자 얘기만 빼놓고는 뭐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어서 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익히 잘 듣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구단의 경영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얘기 드렸을 때는 또 언제든지 또 와서 미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서 배워라라고 얘기도 해주셔서 이러셨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손자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 손자분께 한번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남겼어요. 남겼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만났었어요.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별말 안 하던데 그때는. 막상 만나니까 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애가 너를 너무 좋아해. 한 번만 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우리 저 격려 한번 응원 한번 해줘라. 근데 막상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았던 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지막 경기다라고 했던 거에서 팬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줬었죠.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메인 두 번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원 선수를 꼭 안아주고. 아니요,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뭐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은퇴가 저희들은 좀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좀 박승우 선수가 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좀 보고 싶었는데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나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이 예,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